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택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택시가 재밌죠. 그 예전에는 카드가 아닌, 요즘처럼 카드 승객이 아닌 현금 손님이었을 때는 더더욱이 재밌었습니다. 거의 현금 손님이다 보니까 물론 팁도 많았었고요. 뭐 잔돈 됐습니다, 야, 이러한 손님들이 많았어요. 물론 뭐 100원짜리부터 뭐 몇천 원까지 다양하게 그런 손님들이 많았었고요. 야, 이거는 뭐 여기서도 돈 벌고 저기서도 돈 벌고, 야, 이거 택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다들 쉽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손님 만났을 경우에는 내가 택시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제 그러한 고민에 뭐 딜레마에도 빠지기도 막 그렇게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손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예민한 성격을 가진 기사님이라면 그런 손님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좀 뭐랄까 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직업이고요. 또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이 적성에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택시를 할 때 택시 재밌다, 괜찮다,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질려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뭐 카드 손님도 개인 택시를 남들이 뭐 하기에 뭐 개인 택시 괜찮대. 그래서 개인 택시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이상하게 마음에 안 맞아. 그래갖고 뭐 팔고 싶은데 만 61세가 안 돼갖고 팔지를 못하고 그냥 애물단지처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택시를 아주 즐겁게, 정말 내 몸이 축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금전적으로 벌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빡세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택시가 재밌거든. 그렇게 3개월, 6개월 하다가 6개월까지가 고비인 것 같아요. 물론 한 3개월 정도까지 하고 6개월까지 버텼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6개월 넘어서 그만두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택시 할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택시를 다시 그만뒀다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만두신 분들은 거의 다시 돌아올 확률이 낮고요. 그러니까는 택시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다시 돌아올 확률은 적고, 택시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택시로 다시 복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거든요. 못 모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뭐 길손님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막 가리지 않고 막 태웠었고요. 지금은 이제는 거의 콜 문화로 바뀌었죠. 그래서 못 모르니까 이 콜도 받고 저 콜, 뭐 원거리 픽업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막 받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콜은 받으면 안 되겠구나, 저런 콜은 받으면 안 되겠구나, 점점 요령이 생기죠. 그 요령이 요런 콜 받아서 도착을 하면 또 요런 콜을 받아오는구나. 그래서 좋은 쪽으로 요령이 생기면 정말 좋은데, 그거는 요령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경력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이라고 합니다. 경험치가 아주 높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이런 손님 태우기 싫어, 저런 손님 태우기 싫어,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점 택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자, 오늘이 7월 24일이거든요. 금요일이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쉬었어요. 뭐 병원에 있었기도 했고, 몸이 안 좋아서 진짜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일을 별로 뭐 하진 못했는데요. 지금 일한 지는 1시간 7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됐거든요. 1시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건의 승객을 태우고 37,900원. 아이고, 왜 이거? 네, 3건의 승객을 태우고 37,900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의외로 빈차가 많아요. 지금 오늘 뭐 또 잘 태우고 다니는 사람은 또 잘 태우는데, 못 태우는 사람은 못 태우고,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콜이 없다, 콜이 정말 없다. 그런데 그분의 운행 이력을 보면, 여러분 메뉴에 들어가서 운행 이력에 보면 운행 리포트라고 있죠. 그 운행 리포트를 보시면은 하루 평균, 그러니까 한 달 지난달에 하루 평균 카카오에서 나에게 콜이 떨어진 게 몇 콜인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몇 개를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몇 개를 수락을 했고, 거기서 운행 완료를 몇 건을 했는지,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런 걸 보시고 내가 정말로 콜이 없어서 못 받은 건지, 야씨 뭐 저 멀리서만 떨어진 콜을 어떻게 다 받냐, 막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콜은 당연히 못 받지. 그 멀리 있는 거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짧은 건데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짧은 건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받는 경우죠. 가까운 데 간다고 안 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콜 수가 줄긴 줄었습니다. 이번 달 뭐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7월달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다음 달, 또 다다음 달, 뭐 하여튼 뭐 추석도 끼고 막 이래서 손님은 점점 떨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콜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콜이 없을 뿐이지, 콜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콜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콜들을 다 내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콜들이 없을 뿐이다 라는 것이 제 표현이고요.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를 하면서 이 딜레마에 빠지고 절대로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물들지 않아야 되냐. 잠깐 콜 좀 켜고요. 어떤 거에 물들이지 않으면 좀 뭐랄까, 좀 나태함이라든가 그런 거죠. 뭐 이러한 콜은 이래서 싫고 저러한 콜은 저래서 싫고가 아니라, 이 콜 저 콜 할 것 없이 일단 물론 받지 말아야 할 콜들도 있죠. 그리고 어떠한 노하우가 생긴다면 그런 콜들만 탁탁 잡아치는 능력만 좋아진다면, 그런 능력을 계속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라든가 좌절이라든가 이런 게 많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그냥 나와서 콜 받고 다니고 이런 것은, 지금도 저도 사실 지금 픽업거리가 2.3km거든요 2.3km고 소요 시간은 8분입니다 그러나 콜 받습니다. 그냥 막 받다 보면은 콜은 떨어져요. 콜은 떨어지니까, 이따가 지금 이런 콜을 받으면 사실상 뭐 도움 안 되는 콜이긴 한데, 이런 콜들을 수행함으로써 이따가 혹시라도 이제 손님 없을 때는 또 남들보다는 잘 받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끝났을 때 매출은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받지 말아야 할 콜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면 한번 받고 나면 일 끝날 때까지 미쳐버리는 경우 있죠. 콜 받고 갔는데 완전히 뭐 고주망태이거나, 또 여성분 혼자 고주망태 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분이 혼자 탄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착해서 정말 골치 아픕니다. 또 경찰 와야 되지, 무조건. 이거는 왜냐면 남자 손님 같은 경우는 흔들어서 깨울 수가 있지만, 여성 손님 같은 경우는 타치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경찰이 와야 되고, 또 그 경찰 중에서도 여경이 와야 됩니다. 남자 경찰도 남경도 못 건드리잖아요. 여경이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대라면 시간 다 잡아먹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고주망태 남자 손님들도 또 술 먹고 시비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홍어집 뭐 이런 데서 타는 손님은 정말 뭐 홍어 좋아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홍어 냄새, 운전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먹은 그 홍어 냄새는 몸에 배는 게, 이 차 안에 또 백이잖아요 그게. 정말 냄새 빼기도 힘들고 미쳐버립니다. 술 냄새라든가 다른 음식 냄새 같은 경우는 좀 지나면 내가 거기에 마비가 돼서 좀 잊어버리는, 이게 좀 마비가 돼서 좀 한 5분 정도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횟집도 마찬가지고요. 그 은근히 또 말 많으신 분들 있죠. 차에 타갖고 뭐 요즘 어떻니, 뭐 정치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계속 말 거는 손님 있습니다. 회집에서 나오신 손님들, 꼭 그런 손님들이 막 이제 입냄새 나면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마스크를 써도 정말 그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그 스멜 미쳐버립니다. 하여간 그런 손객은 정말로 안 태우는 게 맞겠죠. 근데 또 그게 또 장거리 손님이라 그것도 고민되는 순간이긴 하지만, 그런 손님이 대체적으로 또 장거리 손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그런 콜, 뭐 그런 손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 받고 갔는데, 그죠?
도망가야지 뭐. 손님 취소하고 도망가든가 해야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뭐 어제도 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좋은 손님, 정말 매너 좋은 손님들만 타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손님만 타면은 재미가 없어. 좀 무료한 건데, 좀 어떤 사건 사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유튜브를 하려고 유튜브 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가끔 이제 좀 시비도 좀 걸고 불평불만도 좀 하고 그런 손님이 있었으면 좀 이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야. 인생이 이런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보다 너무 굴곡지게 롤러코스터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좀 잔잔한 파도가, 진상도 완전 진상 말고요, 좀 어느 정도 조금 그런 손님들 타갖고 좀 그래야 좀 일하는 맛도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뭐 폭력을 가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닌 약간 진상 그런 손님들도 좀 있어야 좀 인생이 좀 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운전하는 또 재미도 있지 않나. 그냥 뻥 뚫린 길을 멍 이러고 가는 것보다는 좀 중간중간 차가 있어서 좀 추월하는 맛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어야 좀 운전하는 맛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뻥 뚫린 길 그냥 계속 한 차로로 그냥 뭐 밟고 가면은 그 졸립잖아요. 뭐 스마트 크루즈 켜놓고 그냥 멍 때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운전하는 재미가. 그죠? 물론 뭐 몸이 편하겠지, 정신적으로도 편하겠지만, 저는 좀 차도 중간중간 있어서 추월도 좀 하고, 뭐 손님도 그런 손님이 있어서 아씨 오늘 또 짜증나네, 에이씨 하다가 또 좋은 손님 만나면서 아씨 감사합니다, 뭐 안녕히 가세요, 뭐 수고하세요, 뭐 이런 말 들으면 또 갑자기 또 기분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그래서 또 손님들의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그런 이야기 또 들어보고, 이들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구나, 나는 좀 본받아야겠구나, 이런 느낌들도 들고, 뭐 어떤 사람은 있지,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간에 20대가 된 친구들을 한테도 배울 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그래요. 일단 저는 네 번째 손님을 만나러 갑니다. 택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너무 재미에 빠져서 몸을 혹사하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너무 혹사를 시키시면은 뭐 12시간까지는 괜찮지만 12시간이 넘어가서 15시간 막 이렇게 근무를 계속 하시다 보면 주위를 한번 봐보세요. 주위를 보시면은 좀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12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하시는 분과 딱 정해진 시간, 뭐 12시간이면 12시간, 아니면 6시간, 6시간 나눠서 뭐 1부, 2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뭐 8시간, 10시간 정도 딱 정해서 하시는 분들, 12시간 근무하시더라도 뭐 12시간 풀로 하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뭐 좀 휴식 시간을 갖고 하시는 분들 하고의 차이점은 1년, 2년이 지나면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몸이 얼굴부터가 혈색이 안 좋아지시고요. 폭삭 늙었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참 그렇게 좀 폭삭 늙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피로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운전하는 거가 일반인이었을 때, 이 택시를 운전하기 전에 일반인이었을 때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거리 운전했을 때 피곤해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아니면 졸리면 또 잠 좀 자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쉬고 다시 또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명절날 또 시골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휴식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운전을 이게 피곤한지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운전을 12시간 한다고 해서 12시간 풀로 쫙 계속 도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섰다가 또 콜 대기한다고 차 안에서 또 멀뚱멀뚱 서 있고, 하여튼 이 한 평, 두 평 되는 이 조그마한 실내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에서 내리질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휴식 시간 때는 뭐 잠깐 멈추더라도 담배를 안 피신다는 분들도 잠깐 내려서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택시 롱런 하는 비결이에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서 내가 벌어야 하는 금액이 있어서 또 뭐 빚 갚으려고 뭐 또 생활비 때문에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롱런을 하시려면 중간중간 휴식을 하셔야 되고, 뭐 모든 일,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뭐 초심을 잃지 말자,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뭐 초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골라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충실하게 모든 손님들을 다 태울 것인지, 하지만 태우지 말아야 할 것들 있죠. 완전 고주망태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횟집, 아니면은 또 뭐 홍어, 뭐 여튼 이런 냄새 나는 것, 그런 거는 조금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죠. 뭐 하여튼 뭐 본인이 싫어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또 어느 지역은 나는 여기 어느 지역 너무너무 싫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만의 스타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지역, 그런 걸 정하셔서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택시 롱런 하는 비결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그 열심히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건가, 무작정 내가 운전대 잡고 잡아 돌리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 맞게 잘하는 것인지, 하여튼 뭐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시간을 근무하든 8시간 근무하든 10시간을 근무하든 12시간을 근무하든 간에 제 시간에 시작해서 제 시간에 끝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매출도 꾸준합니다. 오늘 매출 안 좋다고 뭐 내일도 안 좋으리라는 법 없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잘하시는 분들, 오래 하신 분들 보시면은 항상 꾸준해요. 나이 60, 70 넘으신 분들 항상 꾸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택시 롱런 하는 비결입니다. 자,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대박 나시고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